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올해 광주는 16,000명이, 전남은 13,000여 명이 응시합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 동시 이전을 확실히 약속해달라는 전라남도의 요구에 대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며 광주시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암울한 국내 농업의 현실과 대책을 고민하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소규모 농가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광주를 찾아 문학의 본령이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시간 정도 뒤부터 시작합니다. 수험생들은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수능 시험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천홍희 기자, 학교 앞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광주 석산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앞은 후배들의 응원전 없이 차분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아직은 코로나19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원 자제 요청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날이 차차 밝아지면서 수험장에 들어서는 학생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약 50분 뒤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지난 수능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험생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봅니다. 올해부터 방역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교육당국은 확진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는 16,000명, 전남은 13,000명이 수능에 응시해 작년과 비슷한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에 마련된 시험장은 38곳, 전남은 46곳입니다. 수험생들이 소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노점 판매도 금지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땐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을 갖고 시험장 관리본부를 찾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져왔다면 반드시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석산고 앞에서 MBC 뉴스 천홍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약한 비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험생 이동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상에 비구름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를 전후해서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늘 점심 무렵이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30mm로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10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한으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동시 이전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는 광주시를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그동안 압박해왔는데요. 한평을 자극하지 말고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확실히 이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광주시가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그럴 수는 없고 군공항이 무한이든 한평이든 이전하는 게 확정돼야 민간공항을 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김강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밝힌 광주 군공항과 관련한 광주시의 입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김용록 전남지사가 광주시가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동시 이전에 대한 답을 해줘야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말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 민간공항은 광주 군공항 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군공항이 옮겨가면 필연적으로 민간공항 역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간공항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민간공항 또한 이전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 연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민간공항은 광주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달 초 장원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방부의 유치를 시도하려는 한평군을 왜 전라남도가 압박하는 것이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은 무안이든 한평이든 유치 의사를 밝힌 곳으로 갈 수 있다며 군공항은 한평,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평 군민이 동의하신다면 군공항은 한평으로,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무안군, 한평군과 함께 사자 대면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광주시가 제안한 사자 대면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로 유감이라며 한평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손을 맞잡고 광주연구원의 여론조사로 무르익나 싶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양 시도의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다시 갈등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가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빅그린 산단 직장 공동 어린이집이 개원 2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땅값과 건축비, 운영비까지 적잖은 세금이 들었는데 앞으로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운영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빅그린 산단 직장 공동 어린이집.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광주시의 살림살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빅그린 산단의 기업이 성숙 아직 충분히 차서 거기를 이용하는 인구가 충분치 않고 그런 점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어린이집을 짓는데 적잖은 혈세가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는 모두 26억 7,700만 원의 혈세가 들었습니다. 1,5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매입 전액과 건축비 일부 등 6억 원은 광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5억 2천여만 원의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애초에 원을 열 때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제발 열 수 있게끔 좀 보내주세요 했던 게 광주시 행정인데 이제 와서 12명밖에 없으니 지원 못했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도 세금이지만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조건으로 받은 국비인 만큼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1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어린이집의 국비를 지원한 근로복지공단 측은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의를 거쳤고 조건을 충족해 사업을 허가한 것이라며 건립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했는데 폐원하게 된다면 국비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운영을 중단한 것이지 폐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사업 말고 사회적 임금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광주시를 찾아가 예산 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의 한 축인 한국노총 광주본부도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지방세와 부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지역의 고액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법인 80여 곳과 개인 150여 명으로 이들은 총 104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광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스포츠업종 사업자인 문모 씨로 소득세를 비롯해 6건 12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광산구 소재 한 제조업체가 취득세 2억 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 의혹이 있다는 지난 7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공인중개사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대는 피의자 이 씨의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 4명을
사기 공모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당시 나주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100채가량 소유했지만 계약이 끝난 입주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경찰에 이를 신고한 피해자만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암울한 국내 농업의 현실과 또 이를 타개할 대책을 고민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소규모 농가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 보니 다른 일을 겸하거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가 사라질 경우 농업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이규홍 씨, 김은숙 씨 부부. 2,500제곱미터 규모의 밭에서 바쁠 때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첫 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은 6천만 원. 여기서 농약과 기름비 등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약 4,500만 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컸던 데다 수확 전까진 수익이 없다 보니 빚이 늘어 일용직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일용직으로 하는 데 많아요. 밭일도 있고 그런 것도 다녔고 와이프도 그런 데 다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 사업이 거의 없어요. 소규모 농가를 운영하는 고령 농업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800제곱미터 밭에서 벼농사를 짓는 74살 김종금 씨.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한 달에 30만 원가량을 받고 그 외에는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노케이라고 사람을 좀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어째 아팠나 몸이 건강한가 그런 거 나오니까 그나마도 살지. 그것 때문에 살지. 지난해 전국 청작년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보면 농업 소득은 1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의 약 70%가 농업 외에서 발생한 겁니다. 고령 소농의 소득에서는 보조금 등 이전 소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소농의 농업 소득이 적은 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건비가 주요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장비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코로나19 지나면서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줄었고 또 외국인 노동력의 노임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소규모 농가의 영농. 특히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가와의 소득 양극화마저 심해지는 현실. 이대로라면 농업 생태계가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농이나 기업농 위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소규모로나마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 장년들이 들어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문학의 본령이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을 잇따라 쓴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한 맹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한강 작가. 5.18에 이어 제주 4.3까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을 잇따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에 꾸었던 그 꿈이 뭔가 또 다른 말을 저에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꿈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음 소설을 써야겠다고. 역사 속에서의 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며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자료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순간, 그 순간들을 제가 따라서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폭력이 있어 왔다며 어렵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기에 문학의 본령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는 지난 2016년에도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지난 4월 광주역 광장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급식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임금체계 개편안 등과 관련해 타결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어제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등 사측이 기본급 5만 원 인상 외에 모든 임금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늘 집중교섭에서 타결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과중한 업무에 비해 적은 임금 등으로 꾸준한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근속수당이 2년째 그대로라며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소전기를 연료로 달리는 차세대 수소전기 트램이 국내 최초로 울산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트램은 올해 말까지 2,500km 시험 주행을 거쳐 오는 2029년 울산 1호선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 트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기 중 산소와 탱크 안 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동력원으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하는 만큼 전기가 들어가는 송전솔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예정된 울산 트램 1호선 착공을 앞두고 성능과 안전성 사전 검증을 위해 설치됐는데 현재 사용되지 않는 노선인 울산항역과 태화강역 사이를 올 연말까지 2,500km를 왕복하며 시험 운행을 하게 됩니다. 오염물질은 전혀 배출하지 않고 완전 친환경 수소 트램이고 또 주행하면서 공기정화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의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칸짜리 열차 한 대에 최대 280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7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소 트램. 이번 시승식에서는 참석자 150명을 태우고 왕복 4km 구간을 평균 시속 30km로 운행했습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었던 울산. 울산시는 트램이 도입되면 시내버스 중심의 기존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전면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 트램인 만큼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시험 운행을 시작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까지 3,297억 원을 들여 도시철도 1호선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버스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개인 사업자인 개인택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대전에서 개인 택시기사가 운행 내내 영상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영상에 집중하고 정지 신호에선 댓글까지 확인합니다. 주행 신호를 받고 출발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만져 다음 영상을 틉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20분 내내 이런 상황은 반복됩니다.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정말 큰 사고랑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양할 부분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버스나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50건, 3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볼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나마 법인 택시나 버스 회사들은 자정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업체나 승객의 민원이 있으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승무정지를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심한 경우 몇 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사직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강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개인 택시는 경찰 단속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는 것 외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개인은 좀 그런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개인 택시 종사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다 받는 교육은 없어요. 한편 운수 종사자가 운행 중 영상을 볼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과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장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특히 전립선암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최선의 예방은 정기적 검진입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수명이 늘고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최근 전립선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20년 20년 동안 10배가 늘면서 남성암 발생률 4위까지 올랐습니다. 사망률, 이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환자 수는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급격한 증가세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게 아직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 영남대와 성균관대 연구팀이 예측한 자료를 보면 2020년 17,000명 정도이던 전립선암 환자는 2030년에는 3만 명, 2040년에는 4만 명으로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립선암의 진단은 PSA라는 선별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양태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PSA 검사는 국가암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비슷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일이 드뭅니다. 전립선에만 암이 생기면 수술이 가능하지만 전이가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 따로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기 쉽고 수술에 성공하더라도 요실금에 혈뇨 같은 후유증이 뒤따릅니다. 급증하는 전립선암 대비책은 검사가 최선으로 최소 2년에 한 번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3년 8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의료진과 보건직 등 방역당국의 활약상은 물론 발생 초기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시민을 위한 병상 나눔, 성숙했던 시민의 방역의식 등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전국 기관 등에 배부될 계획이며 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약한 비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험생 이동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이동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를 전후해서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늘 점심 무렵이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30mm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6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 10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11도에서 13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1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 한 자릿수대에 머물겠고요. 토요일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